야, 이년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재수 없어! 시장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혼한 지 3년.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시장 3구역 건물 매입 완료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건물은 시어머니가 30년간 장사하던 가게 건물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3년 전 3월이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식탁 위에 수저를 놓다가 남편 핸드폰이 울리는 걸 들었어요. 충전기에 꽂혀 있던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빠, 오늘 못 와? 보고 싶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빠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자꾸 흔들렸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식어 있었고 저도 식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나한테 할 말 없어? 15년이야.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개를 돌리는 게 대답이야?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15년을 그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 가슴에 칼이 꽂히면 아프기 전에 멍해진다는 거요.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듣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이혼 서류를 쓰는 날에도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라면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혹시 제 편을 들어주시진 않더라도 적어도 아들이 잘못한 건 아신다고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 저를 보셨습니다. 네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바람을 피웠겠어? 숨이 멎었어요. 가난한 집안 딸이 뭘 바라고 시집 왔어? 밥이나 제대로 해놓고 남편한테 어디 한번 소리를 질러.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시어머니 병원까지 모시고 다녔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 준비하고 생신마다 용돈 따로 챙기고 시어머니 무릎이 아프실 때 병원 앞에서 2시간씩 기다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딸이 뭘 바라고 시집 왔어?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 며느리 드려야지. 그 화장품 가게 수빈이 아버지가 사업하잖아.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15년 동안 성이 차지 않으셨던 거예요. 남편의 바람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는 기회였던 겁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곳이 더 아팠으니까요. 한 달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어요.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고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거의 안 받았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 집에서 그 사람들 곁에서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남편 얼굴을 봤어요. 미안한 표정도 아쉬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한 얼굴이었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얼굴. 저는 서류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한서영, 이 이름 석자 기억해 두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을 만만하게 부르지 마세요. 그게 결혼 15년 차 한서영이 박준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짐을 쌀 때 하은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13살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종이박스 2개. 15년 결혼 생활의 전부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하은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울지 마. 저는 그때야 제가 울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손이 그날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자. 저는 하은이를 안았어요.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15년 살던 집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237만 원과 제 손을 잡아주는 13살 딸. 그게 전부였어요.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반지하도 아니고 옥탑도 아닌 3층짜리 빌라 꼭대기 방이었습니다. 여름엔 찌고 겨울엔 얼어붙는 그런 방이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 종이박스 2개. 그걸 풀고 나니까 방이 더 허전해 보였어요. 하은이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해 잘 들어. 빨래 금방 마르겠다. 13살짜리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코끝이 찡했지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빨래 잘 마르면 됐지 뭐.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핸드폰을 열었어요. 통장 잔고 237만 원.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이 안 보였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이력서에 쓸 게 없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 경력란은 15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전업주부라고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식당 보조, 마트 캐셔, 사무 보조.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돌아온 말은 한결같았어요. 경력 단절이 좀 기르시네요. 주부셨으면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나이가 좀 죄송합니다. 서류를 들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더니 정작 한서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던 거,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했던 그 말. 평생 그 말이 따라다니겠구나. 내가 뭔가 되지 않으면 그 말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어느 날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정처 없이 걷다가 시장 골목에 들어섰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안 먹었거든요. 하은이 밥값이 아까워서 저는 빼먹고 다녔어요. 시장 안쪽에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순이네 반찬이라고 써 있었어요. 안에서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가 반찬을 담고 계셨어요. 제가 가게 앞에서 멈칫하니까 그분이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아이고, 밥 먹었어? 안 먹었지?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누렇진 않아. 들어와. 미순 이모님이었어요. 그분이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차려주셨습니다. 김치도 올려주시고 계란말이까지 따뜻하게 부쳐주셨어요. 밥은 먹고 다녀야지, 이 바보야.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혼하고 나서 누군가한테 밥을 먹었느냐는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미순 이모님은 아무 말 않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미순 이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혼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모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부동산은 해본 적 없어? 부동산이요? 전혀요. 저기 시장 입구에 태수 시내 중개사무소 있잖아. 사람 구한다고 써붙여놨던데. 가서 한번 물어봐. 저는 망설였어요. 부동산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이모님, 저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미순 이모님이 반찬 뚜껑을 닫으며 말씀하셨어요. 경력 없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장사 시작해서 25년 버텼어. 경력은 만드는 거야,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력은 만드는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시장 입구에 있는 강태수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었어요. 사무실은 작았어요. 책상 2개에 서류함이 줄지어 있고 벽에는 매물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강태수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과묵한 분이었어요. 제 이력서를 한참 보시더니 물었습니다. 부동산 경험 있어요? 없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은? 면허는 있는데 오래 안 했습니다. 태수 사장님이 이력서를 내려놓으셨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경력이 없으면 처음엔 힘들어요. 월급도 많지 않고 배울 것도 많고.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여기에 왔어요? 부동산이 하고 싶어서?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닙니다. 딸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하니까 왔어요. 태수 사장님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거면 돼요. 그 이유면 충분해. 그렇게 저는 강태수 부동산 사무실에 보조로 들어갔어요. 월급 180만 원. 적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미순 이모님 가게에 종종 들렀어요. 퇴근길에 반찬을 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유일한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미순 이모님이 가게 앞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 원래 주인이 올해 70이야. 요즘 관리하기 힘들다고 팔 생각도 있다 하더라. 이 건물이요? 응. 시장 3구역 건물. 1층에 가게 4개 들어가 있잖아. 정잔의 칼국수, 철물점, 과일 가게, 떡집. 정잔의 칼국수? 시어머니 가게였어요. 심장이 한 박자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저한테는 건물을 산다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모님, 건물 사는 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미순 이모님이 웃으셨어요. 꿈도 못 꿀 일이 진짜 일어나기도 해. 나도 25년 전에 반찬 가게 한다니까 다들 웃었거든. 저는 웃고 넘겼어요. 하지만 시장 3구역 건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 어딘가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3년 뒤에 그 건물의 주인이 될 줄은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낮에는 매물 정리, 전화 응대, 현장 안내 보조. 밤에는 하은이 재우고 나서 공인중개사 교재를 폈습니다. 민법,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2시쯤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교재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손에 우유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하은아, 왜 안 자고 일어났어? 엄마가 불 안 끄고 있으니까 잠이 안 와. 하은이가 우유를 제 옆에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기 전에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엄마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울면 안 됐습니다. 올 시간에 한 페이지라도 더 봐야 했거든요. 우유를 마시고 다시 형광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태수 사장님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수 부동산입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상대방이 끊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태수 사장님은 한 번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다만 일이 끝나고 나면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한서영 씨, 중개는 사람을 읽는 일이야. 매물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거야. 어느 날 현장 답사를 같이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태수 사장님이 차를 세우고 건물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빌딩 보여요? 15년 전에 저기 2층에서 떡볶이 장사하던 아저씨가 있었어. 장사 접고 그 건물을 샀어. 지금은 저 건물 전체가 그 사람 거야.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건물을 가진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거야. 중개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가져야 해.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공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시험에 붙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1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로 결과를 확인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가 없었어요.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후 하고 긴 숨을 내쉬니까 온몸에서 힘이 풀렸어요. 태수 사장님이 옆에서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됐네. 딱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100마디보다 묵직했습니다. 하은이한테 전화했어요. 하은아, 엄마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하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합격. 엄마 합격. 진짜? 진짜야? 그 목소리를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밤 2시에 우유를 갖다 주던 아이. 엄마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하던 그 아이가 제가 일어서는 걸 가장 먼저 기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건지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둘 다였을 거예요. 합격 후에 달라진 게 많았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중개를 할 수 있었거든요. 명함에 공인중개사 한서영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태수 사장님은 저한테 점점 큰 건을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 가을,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 건물 매매건이었어요. 매도인은 70대 할아버지, 매수인은 투자법인. 양쪽 다 까다로운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3주 동안 매일 현장을 다녔어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서류를 하나하나 다 뒤졌습니다. 결국 계약이 성사됐어요. 수수료 3,200만 원.
태수 사장님이 수수료 봉투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한서영 씨, 이제 여기서 배울 건 다 배운 것 같은데. 네. 독립해. 자기 사무실 열어.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실력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와. 한서영 씨는 됐어. 그 말이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면서 하은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학교 끝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부동산 회사 만들면 이름 뭐로 할 거야? 글쎄, 아직 안 정했어. 한서영 부동산 어때? 그건 좀 촌스럽지 않아? 하은이가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엄마 이름이 큰 건물에 붙어 있으면 좋겠다. 저는 떡볶이를 씹다가 멈췄어요. 건물에? 응. 엄마가 건물주가 되면 거기에 한성개발 이런 거 써 있으면 멋있을 것 같아. 한성개발. 한서영의 한에 성공의 성. 아이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한성개발. 그거 좋다. 그게 회사 이름이 됐습니다. 2025년 3월 한성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어요. 지하철역 근처 오피스텔 한 칸, 책상 하나에 의자 2개, 프린터 1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문 앞에 명패를 걸었어요. 한성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서영. 명패를 걸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서워서 떨린 게 아니었습니다. 2년 전 통장에 237만 원 들고 원룸에 앉아 있던 사람이 지금 자기 이름이 적힌 명패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전화기를 꺼내 명패 사진을 찍었어요. 하은이한테 보냈습니다. 한성개발 오픈. 하은이한테서 바로 답이 왔어요. 하트 10개에 이런 말. 엄마 짱. 나중에 큰 건물에 이 이름 붙이자. 웃음이 나왔어요. 동시에 목이 메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남은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수 사장님이 독립 축하라며 화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가질 차례야. 태수. 저는 그 카드를 책상 유리 밑에 넣어뒀습니다. 매일 보려고요. 2026년 4월이었어요. 한성개발을 세우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직원 2명을 뽑았고 소형 상가 건물 3건을 중개하며 회사를 키워가고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하은이 학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3년 전 통장에 237만 원 들고 떨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순 이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내가 오이소박이 새로 담갔는데 맛 좀 봐. 언제 한번 와. 얼굴도 안 비추고. 사실 시장을 3년 동안 안 갔어요. 시어머니 가게가 있으니까요. 마주칠까봐 발길을 끊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전이면 시어머니는 점심 장사 준비로 가게 안에 계실 테니까 골목만 피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까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 호떡 굽는 냄새, 생선 비린내. 3년이 지났는데 시장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뻐근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미순 이모님이 밥을 차려주셨고 태수 사장님 사무실도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저한테는 바닥이면서 동시에 출발선이었던 곳이었어요. 미순 이모님 가게에 들어서니까 이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한 대표? 이모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쑥스러우니까.
뭐가 쑥스러워. 사장님인데. 이모님이 반찬을 싸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과일 가게 사장이 허리를 다쳐서 쉬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셨어요. 정자네 요즘 장사 안 되더라.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준호가 사업한다고 빚을 졌나 봐. 정자가 월세도 밀렸다 카더라. 양육비도 안 보내고 있다며? 너한테? 맞았어요. 준호 씨한테서 양육비가 3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은이한테 미안해서 제가 대신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그 이야기는 됐어요. 알았어. 근데 세상 일이 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이모님은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반찬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시장 골목으로 꺾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짧은 파마머리, 바랜 꽃무늬 블라우스, 앞치마를 두르고 빈 식재료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놀람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혐오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습니다. 야, 이년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반찬 봉지를 든 손이 굳었어요. 3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한 톤도,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손가락이 제 얼굴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네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바람을 피웠겠어? 이혼녀 주제에 여기까지 어슬렁거려. 시장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 야채 파는 아주머니, 장 보러 온 손님들. 전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귀가 뜨거웠습니다. 손에 들린 반찬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게 들렸어요. 그만큼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집안 딸이 시집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쫓겨나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15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3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말. 시어머니한테 저는 영원히 가난한 집안 딸인 거였어요. 한성개발 대표가 됐든 공인중개사가 됐든 시어머니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어요.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저 지금 제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은 양육비도 안 보내고 있어요. 가난한 집안 딸이 어머님보다 세금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입안에서 말이 빙빙 돌았어요. 하지만 내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면에서 한 문장이 울렸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 저는 반찬 봉지를 꽉 쥐고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돌아섰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마.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악물린 턱이 풀리면 울 것 같았거든요. 시장 출구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차에 타자마자 운전대를 잡았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시장 3구역 건물 매입건이요. 매도인 어르신이 조건 수용하셨습니다. 계약금 입금하시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장 3구역 건물. 미순 이모님이 2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건물.
1층에 가게 4개가 들어가 있는 노후 2층짜리 상가. 그리고 그 1층에 있는 가게 중 하나가 정잔의 칼국수. 대표님,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시장 입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사업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입지, 수익률, 리모델링 가능성. 숫자만 보면 투자 가치가 충분한 물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검토를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한복판에서 쌍욕을 듣고 나니까 숫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백미러 속 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 건물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이 이름 석자 기억하라고 했었죠. 이제 기억하시게 해드릴게요. 건물주의 이름으로.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시장 3구역 건물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하나하나 펼쳐놓고 숫자를 읽었습니다. 시장 3구역 건물. 1983년 준공. 지상 2층. 연면적 198제곱미터. 1층에 점포 4개 칼국수집, 철물점, 과일가게, 떡집. 2층은 소형 주거 공간 2칸. 매도 희망가 5억 8천만 원. 건물주는 올해 70이 넘은 어르신으로 관리가 힘들어 정리하려는 거였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시장 상권이 꾸준했고 리모델링하면 임대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눈이 멈춘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1층 임차인 목록. 세 번째 줄. 정잔의 칼국수 임대차 계약 만료일 2026년 7월 31일. 만료까지 2개월. 화면을 보는데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건 사업적 판단인가, 개인적 감정인가? 저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 다였으니까요. 태수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독립한 뒤에도 큰 거는 늘 사장님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사장님이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입지는 괜찮네. 시장 상권이 오래됐으니까 공실 리스크가 낮고 리모델링하면 2층 주거 공간도 원룸으로 전환 가능해. 수익률은요? 연 5% 초반. 은행 대출 끼면 레버리지 효과도 나오고 사업적으로는 해볼 만한 물건이야. 태수 사장님이 서류를 내려놓으시며 저를 보셨어요. 안경 너머로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한서영 씨, 이 건물에 전 시어머니 가게가 있잖아. 아시는군요. 시장이 좁아. 다 알아. 사장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업적으로는 좋은 물건이야. 근데 개인 감정이 섞이면 판단이 흐려져. 매입 후에 임차인 관리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어?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솔직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감정이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태수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 본인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금 구조를 짰어요. 매입가 5억 8천만 원. 은행 담보대출 70% 4억 600만 원. 자기자본 30% 1억 7,400만 원. 자기자본 중에서 회사 자금이 1억 2천, 개인 저축이 5천만 원. 아슬아슬했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전 이 은행에서 이혼 후 생활비 대출을 받았거든요. 300만 원짜리 소액 대출. 그때 창구 직원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소득 증빙이 안 되시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한성개발 대표이사님, 법인 매출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4억 600만 원, 금리 연 4.2%로 승인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님, 그 호칭이 귀에 울렸어요. 3년 전에는 소득 증빙이 안 되시면이라고 했던 같은 은행에서 지금은 대표이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숫자가 바뀐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5월 첫째 주, 매도인 어르신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젊은 분이 이 건물 사가니까 마음이 놓여. 30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놓을 때가 됐어. 잘 관리하겠습니다. 1층에 가게 하는 사람들 다 오래된 분들이야. 좀 봐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건물주가 전부거든. 어르신이 도장을 찍으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건물을 가진다는 건 벽돌을 가지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인생을 가지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어요. 법무사가 등기권리증을 건네줬습니다. 소유자 한성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서영. 손이 떨렸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는 3년치였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시장으로 갔어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2층짜리 상가 건물. 벽에 금이 가 있었고 간판들은 색이 발해 있었어요. 1층. 철물점, 과일가게, 떡집, 그리고 정잔의 칼국수. 바랜 간판 글씨를 올려다 봤어요. 30년 된 간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에서 손님을 받고 계셨어요. 유리문 너머로 앞치마를 두른 등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 건물의 주인은 이제 저예요, 어머님. 말하고 나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통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쾌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인생을 가지는 거야. 시어머니의 30년 칼국수집. 그 인생도 이제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저녁에 하은이랑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은아, 엄마가 건물을 하나 샀어. 하은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 어디? 시장. 3구역 건물. 하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엄마, 거기 할머니 가게 있지 않아? 응. 엄마, 할머니한테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지? 16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이만큼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됐어. 하은이가 다시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믿어.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저도 저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은이가 밥을 먹으며 덧붙였어요. 근데 엄마, 할머니 칼국수는 맛있었어. 어렸을 때. 그랬지. 할머니가 나한테는 잘해줬거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하은이한테는 잘해주셨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복잡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하은이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 16살 딸이 제 양심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 화요일. 평범한 아침이었다고 나중에 미순 이모님한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반죽을 치대고 멸치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오전 11시쯤 점심 장사 준비가 끝날 때였어요. 우체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정잔의 칼국수, 최정자 사장님 계세요? 시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셨어요. 나야. 왜? 등기우편이었어요. 봉투 겉면에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뜯으셨어요. 안에 서류 한 장, 건물 소유자 변경 통지서. 시어머니 눈이 글씨를 따라갔어요. 본 건물시장 3구역 건물의 소유권이 한성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서영에게 이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한성개발 대표이사 한서영. 미순 이모님 말로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해요. 서류를 든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중에 미순 이모님이 그때 장면을 말해주셨어요. 정자가 서류를 들고 하얀 얼굴로 서 있는데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더라. 30년 장사하면서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이게...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다시 집어 올렸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서영, 한서영, 한서영. 같은 이름이 3번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한서영일 수도 있잖아 하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한성개발이라는 이름이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가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셨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다고 합니다. 야, 준호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영이가 이 건물을 샀어. 전화기 너머에서 준호 씨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뭐? 서영이가? 무슨 건물? 이 건물. 엄마 가게 건물. 한성개발이라는 회사로 샀어. 대표이사가 한서영이야. 야, 너 듣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 가난한 집안 딸이 어떻게 건물을 사? 준호 씨가 한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했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서 통화하기 좀 나중에 전화할게. 뒤에서 이수빈 씨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구야? 전처 이야기야? 또 뭔 일이야? 준호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꺼진 전화기 화면을 한참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30년 장사한 가게.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겨울에 손이 터져도 칼국수를 말았던 가게. 그 가게의 건물주가 3년 전 자기가 쫓아낸 며느리로 바뀌었어요. 미순 이모님이 말하셨어요. 그날 정자가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안 열었어. 그날 저녁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박준호라고 떴습니다. 3년 동안 양육비 문제 외에는 연락한 적 없는 번호였어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받았습니다. 서영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제발 우리 엄마 가게만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한 가게야. 가게 없으면 엄마는 정말 갈 데가 없어. 목소리 끝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도 울지 않던 사람이 어머니 가게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준호 씨, 응, 저는 사업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 씨, 양육비 3개월째 밀렸어요. 하은이한테 아빠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 해주면서 저한테 부탁할 자격이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할 말 없으시면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가슴도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했습니다. 3년 전에 듣지 못한 미안하다를 오늘도 듣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통쾌했을까요? 네,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준호 씨가 울먹이며 전화했을 때, 사업을 한 거예요라고 담담하게 말했을 때, 통쾌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화를 끊고 5분쯤 지나니까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통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태수 사장님이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 본인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야? 하은이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지? 매도인 어르신이 하셨던 말도요. 건물을 가진다는 건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인생을 가지는 거야. 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이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의자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얼굴, 1년 전 한성개발 명패 앞에 섰던 얼굴, 그리고 오늘 건물주가 된 얼굴. 같은 얼굴인데 전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유리에 비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한서영, 너는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야?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고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 거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전화기를 꺼내 하은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좀 늦어. 밥 먹어놔. 하은이한테서 바로 답이 왔어요. 알겠어, 엄마. 오는 길에 귤 사와. 웃음이 나왔어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은이한테서 오는 메시지는 항상 단순했습니다. 귤 하나면 충분한 아이. 편의점에 들러 귤 한 봉지를 샀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봉지가 흔들릴 때마다 귤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으니까 가슴에 걸려있던 게 살짝 풀렸어요. 아직은 답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귤 까면서 하은이 옆에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통지서가 도착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 씨 사정은 미순 이모님을 통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모님이 제게 알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도 알아야 판단을 하지 하셨거든요. 준호 씨는 이혼 후 건설회사를 그만뒀어요. 15년 다닌 회사였는데 이혼 소문이 돌고 나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빈 씨와 재혼한 뒤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건설 쪽은 아니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견적을 낮게 잡아서 수주했는데 자재비가 올라 적자 직원 월급을 밀리면서 사람들이 빠졌어요. 1년도 안 돼서 빚이 8천만 원. 이수빈 씨는 결혼 전에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만 듣고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아버지 사업이라는 게 작은 세탁소였어요. 이수빈 씨는 돈이 없었고 준호 씨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고 사업이 기울자 얼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순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수빈이가 정자한테 그러더라. 어머님,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하고. 정자 얼굴이 홍당무가 됐대.
시어머니가 꿈꾸던 제대로 된 집안 며느리의 실체가 그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가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아, 양육비 건으로 전화했어. 3개월 밀린 거 알고 있어요. 미안해. 돈이 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사정이 안 좋은 건 준호 씨 사정이고 하은이한테 밥 먹이는 건 아빠 의무예요. 알아. 다음 달에는 꼭 보낼게. 다음 달. 지난달에도 다음 달이라고 했거든요. 준호 씨, 하은이가 올해 고등학생이에요.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직접 챙긴 적이 없으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깊고 무기력한 한숨. 서영아,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심했어요. 이 사람이 불쌍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아무 감정도 안 드는 건지.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 씨가 힘든 건 준호 씨 선택의 결과예요. 저는 하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전화를 끊었어요. 이 사람한테서는 미안하다도 고맙다도 제대로 된 한마디가 영영 안 나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대를 접으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했어요. 없는 사람한테서 없는 걸 바라면 아픈 건 제 몫이니까요. 그 무렵 시어머니는 가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고 해요. 미순 이모님이 정잔의 칼국수집을 들여다봤더니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대요. 시어머니가 카운터 뒤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앞에 반죽이 놓여 있었는데 손을 대지 않고 있었대요. 미순 이모님이 들어가서 물었어요. 정자야, 밥은 먹었어? 야, 밥 먹었냐고. 먹었어. 근데 싱크대에 설거지한 흔적이 없었다고 해요. 안 먹은 거였어요. 이모님이 강제로 밥을 차려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더니 멈추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순아, 나 어떡하지? 뭘 어떡해? 가게를 빼앗길 수도 있어. 임대차가 2달 뒤에 만료인데. 한서영이가 갱신을 안 해주면 나는 끝이야.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우는 건 미순 이모님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30년이야, 미순아. 30년. 새벽마다 일어나서 반죽 치대고 손이 터져도 칼국수 말았어. 영감 죽고 나서 이 가게가 내 전부였어. 미순 이모님은 아무 말 않고 등을 토닥여 주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쉬웠거든요. 하지만 68세 노인이 30년 된 가게를 잃을까봐 떠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미움 말고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냥 불편함인지. 일주일 뒤 사무실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 최정자 씨라고 대표님 만나러 왔다고 하시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잠시 망설였어요. 안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안 계시다고 해라고 말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안내해드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3년 전 저를 쫓아내시던 그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시장에서 쌍욕을 퍼붓던 그 기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앞치마 대신 외출복을 입고 계셨는데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 하나.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영아 아니 한 대표님. 서영아에서 한 대표님으로 바꾸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3년 전에는 이년아라고 부르시던 분이 가게만은 부탁이야. 고개를 숙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개를 숙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30년 장사한 가게야. 임대차 만료되면 나는 갈 데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어요.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부딪혔어요. 통쾌함, 연민, 분노, 불쌍함, 그리고 이름 모를 죄책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임대차 계약은 법대로 합니다. 만료일까지 2개월 남으셨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법대로라는 말이 안 된다로 들렸을 거예요. 제가 결정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문 앞에서 멈추시더니 돌아보셨습니다. 서영아. 한 대표님이 아니라 서영아로 돌아왔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시어머니 앞에서는 떨리지 않았거든요. 냉정하게 말했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남으니까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하신 그 말.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가난한 집안 딸이 뭘 바라고 시집 왔어. 네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바람을 피웠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3년 동안 들었던 말들은 전부 저를 찌르는 말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통쾌해야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잖아요. 무시당하지 않는 것, 인정받는 것, 이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깊이 쉬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책상 위에 등기권리증이 놓여 있었어요. 소유자 한성개발 주식회사. 그 종이 한 장이 시어머니의 30년을 쥐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가진다는 건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인생을 가지는 거라고 했죠. 그 말이 지금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수 사장님? 미순 이모님? 하은이?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그 소리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무실에서 돌아간 다음 날이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 빙빙 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하신 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 한마디가 자꾸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인정한 잘못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거? 시장에서 쌍욕한 거?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 더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미순 이모님. 이모님은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셨고 시어머니와 같은 시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분이에요. 시어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장으로 갔어요. 미순 이모님 가게에 들어서니까 이모님이 반찬을 담고 계셨어요. 이모님, 서영아. 웬일이야 아침부터. 솔직하게 물어볼 게 있어요. 이모님 손이 멈췄어요. 제 눈을 보시더니 반찬 뚜껑을 덮으셨습니다. 앉아.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이모님이 보리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이모님, 3년 전 이혼 때 이야기예요. 남편이 바람을 핀 거,
그게 진짜 시작이 어디였어요? 미순 이모님이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보리차 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서영아, 정자가 수빈이를 준호한테 먼저 소개했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정자가 먼저야. 수빈이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정자가 수빈이를 데리고 준호한테 소개한 거야. 수빈이가 이 시장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어. 정자네 칼국수 단골이었고 수빈이가 늘 명품 가방 들고 다녔거든. 정자가 저 아가씨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착각한 거야. 목이 바짝 말랐어요. 보리차를 마시려 했는데 손이 떨려서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요? 정자가 준호한테 그랬어. 야, 이런 여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처음에 준호가 거절했대. 유부남인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정자가 계속 밀었어. 이모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자가 아들한테 바람을 피게 만든 거야, 서영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어요. 정자가 처음부터 너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결혼 전부터 집안이 가난하다고. 15년 동안 참았던 게 아니라 15년 동안 기회를 본 거야. 기회요? 그래. 더 좋은 집안 며느리로 바꿀 기회. 수빈이가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됐다 싶었던 거지.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이혼 당시 저한테 했던 말. 네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바람을 피웠겠어?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탓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내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든 거였어요. 이모님은 이걸 3년 동안 알고 계셨어요? 미순 이모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미안하다, 서영아. 그때 내가 정자한테 말렸어. 며느리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정자가 이모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가난한 집안 딸보다 낫지. 그러더라고.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가난한 집안 딸보다 낫지. 15년 결혼 생활이 새벽 제사 준비가 병원 앞 2시간 대기가 시어머니한테는 가난한 집안 딸이라는 한 줄보다 가벼웠던 거예요. 이모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모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남의 집안일이라 입을 열기가 무서웠어. 내가 말하면 정자랑도 끝이고 이 시장에서 30년 이웃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니까. 그리고 너도 시장에 안 왔잖아. 3년 동안.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차마 전화해서까지 말할 용기가 안 났어. 이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반찬 담고 김치 썰고 30년 넘게 일한 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건물을 샀다는 말 듣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도 알아야 제대로 판단하니까. 서영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모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5세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모님 손을 잡은 채 말했어요. 이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이모님은 3년 동안 이 무게를 혼자 지고 계셨던 거니까요. 가게를 나왔어요. 시장 골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고여서 하늘이 일렁거렸어요. 남편이 바람핀 게 아니었어요. 아니, 바람을 핀 건 맞지만 그 시작을 만든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게 만든 거였어요. 15년 동안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속으로 깔보면서 15년 동안 더 좋은 며느리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수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아들한테 떠밀어 준 거였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전과는 다른 분노였습니다. 시장에서 쌍욕을 들었을 때는 수치심이었어요. 건물을 샀을 때는 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깊고 차갑고 뿌리부터 올라오는 분노였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은 전부 저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쫓겨난 건 저였습니다. 울었던 것도 저였고, 통장에 237만 원 들고 원룸에 앉았던 것도 저였어요. 새벽 2시에 교재를 보면서 이를 악물었던 것도 저였습니다. 모든 고통이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탐욕 때문에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3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치던 그 목소리. 네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바람을 피웠겠어? 그 말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본인이 아들한테 여자를 소개해놓고 돌아서서 며느리한테 내 탓이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울었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 없었거든요. 이혼할 때도 안 울었어요. 시장에서 쌍욕 들을 때도 안 울었어요. 건물을 살 때도 안 울었어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무너졌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제가 짊어진 무게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분노는 아직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 아래에 다른 게 깔려 있었습니다. 선택. 이 진실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임대차 갱신 거절의 과거 폭로까지 시어머니한테는 재기불능이 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고 백미러를 봤어요. 울어서 부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은이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 태수 사장님 말도요. 건물을 가진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사장에서 했던 말.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 시동을 걸었어요. 알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임대차 만료 2주 전이었어요. 7월 중순 저녁 7시. 시장 골목은 장사를 마치고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3구역 건물 앞에 섰어요. 1층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정잔에 칼국수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혼자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구부러진 등, 느린 손놀림,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 문을 밀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참아온 말들, 어제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제가 내릴 결정, 전부 이 문 안에 있었거든요. 문을 밀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손에 들린 걸레가 멈췄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셨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체념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앉아. 마주 앉았어요. 가게 안작은 테이블에 두 사람이. 시어머니가 물을 한 잔 따라주셨어요. 제가 이 가게에서 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며느리 생활 동안에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뭔가를 직접 건네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물잔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머님이 수빈 씨를 남편한테 먼저 소개하셨다면서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부정하려는 건지 인정하려는 건지 모르겠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어요. 양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 그리고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맞아. 맞아. 내가 그랬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빈이가 가게에 자주 왔어. 예쁘고 잘 웃고 옷도 잘 입고 아버지가 사업한다길래 좋은 집안 딸인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때는 그게 준호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집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어리석었지. 그래서 남편한테 소개하신 거예요? 유부남인 아들한테? 처음에 준호가 안 된다고 했어. 결혼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내가 밀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순 이모님한테 들었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당사자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차원이 다른 무게였거든요. 어머님, 그러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네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바람을 피웠겠어. 그 말 기억하세요? 시어머니 고개가 떨어졌어요. 어머님이 만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신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이었거든요. 1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제사 음식 준비하고 어머님 무릎 아프시면 병원 앞에서 2시간씩 기다리고 명절마다 용돈 따로 챙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온 게 가난한 집안 딸이 뭘 바라고 시집왔어였어요. 시어머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또 무슨 말을 하시려나 긴장했습니다. 쌍욕이 나올 줄 알았어요. 3년 전처럼 이년아 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68세 시어머니가 30년 장사한 자기 가게 바닥에 전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서영아.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앞치마로 닦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흘리고 계셨어요. 수빈이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세탁소 딸이었어. 준호는 더 망했고 나는 다 잃었어. 두 손을 모으셨어요. 30년 장사한 이 가게 이것만은 부탁이야. 여기 없으면 나는 정말 갈 데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3년 전 저를 내쫓으시던 그 사람. 시장에서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했어요. 제가 원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통쾌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68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채 울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끝내. 갱신 거절해. 이 사람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가게를 뺏을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저한테 유리했거든요. 임대차 만료 2주 전. 갱신을 안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진실 폭로까지 하면 시어머니는 재기불능이에요. 시장에서 30년 쌓은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예요.
그 모든 카드가 제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 태수 사장님 말이 들렸어요. 건물을 가진다는 건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인생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시장 골목에서 했던 말.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 저 사람처럼 남을 짓밟아서 올라서는 사람. 남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돌아서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됐습니다. 하은이가 보고 있으니까요. 결정은 사실 어제 차 안에서 이미 나 있었어요. 울고 난 뒤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눈물 젖은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임대차 갱신 계약서. 갱신 조건 그대로입니다. 월세도 안 올려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글씨가 안 보이셨을 거예요. 눈물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달라서요.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로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두 여자가 칼국수 가게 안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이유는 달랐지만 눈물의 무게는 같았습니다. 한참 뒤 시어머니가 겨우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고맙다. 그 한마디가 15년 결혼 생활 전체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말했어요. 어머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갱신은 해드리지만 저는 어머님과 다시 가까워질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일들은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으니까요. 알았어. 그리고 하은이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하면 하은이가 알아서 올 거예요.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작게, 천천히. 서영아. 네. 너는 좋은 엄마야.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게 그 가게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밖에 누가 서 있었어요. 준호 씨였어요. 시어머니가 연락하셨나 봅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준호 씨. 서로 바라봤어요.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많이 늙어 있었어요. 44세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뺨이 패이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어요. 엄마 가게 괜찮은 거야? 갱신해 드렸어요. 준호 씨 눈이 커졌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고마울 건 없어요. 어머님 가게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장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준호 씨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서영아, 미안.